양측이 폭로에 또 폭로로 맞대응을 하면서 거의 혈투가 점입가경입니다. 새로 나온 소년시의 발언이 있던데요. 그거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네네.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손혜원이 추정자들이 한 얘기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네. 왜 강남에서 부동산을 하지 그런 데 가서 판잣집을 놓고 투기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네. 예. 손혜원이는 예.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목포에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사람이 우연하게 목포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판잣집 투성이인 적산가옥을 보고 그 거리를 보고 아 이거는 내 왕국을 세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어저껜가 그저껜가 저기 경상도에 가서 또 네. 뭔 얘기했는데 거기 가서 아 여기는 문화적인 자원이 많다. 네. 여기다가 여관을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를 한 20개 정도 지으면 손님이 많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머리에 네. 장사를 해서 돈 남길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뭐 다른 거를 먹고 자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네. 그다음에 또 제보자들한테 저희가 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네네. 확실한 게 있어갖고 제가 지급한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아주 그런 경비가 좀 많이 부족하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네. 검찰 속보도 들어왔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김성환 평론가님, 일단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거겠다는 손혜원 의원의 남동생의 경우에요. 과거에 이 부인과 그리고 자신의 집안에 했던 이 일에 대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이 폭로성 보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소년 씨의 얘기를 여과 없이 이렇게 전달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네네. 왜냐하면은 집안 싸움을 통해서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쌓였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뭐 누나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타당한 근거를 갖고 나와서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 네네. 그냥 그럴 것이다. 그랬던 사람이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통해서 뭔가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 분명한 사실과 관련 없는 얘기들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네. 그걸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좀 균형 잡힌 시각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소년 씨가 지금 전 부인이죠. 이미 뭐 이혼한 지 한참 됐으니까 전 부인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른바 뭐 보복하는 것처럼 저렇게 집안을 온 난장판으로 거의 네. 쓰레기장을 방북할 정도로 집안 집기를 부수고 또 부수고 난 다음에 가전제품들을 선을 다 잘라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일종의 뭐 모욕주기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뭐 고춧가루나 밀가루 같은 걸 막 집안에다 뿌려놓는다거나 네.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전 부인한테 할 수 있는 행동인지 네. 좀 의심스럽고요. 네네. 의문도 갖게 되고 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의 얘기를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성 있게 다뤄줘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이 보도에 대해서는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저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소년 씨도 네. 문제가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아무리 이제 부부 간에 이제 서로 뭐 이혼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좀 서로 갈등을 겪다 보면 뭐 네네. 이런저런 사건들이 이제 많이 벌어질 수는 있는데 그런 기준에서 보더라도 좀 뭐 심해 보여요, 보니까. 예, 그렇긴 한데 그렇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손혜원 그 의원이 지금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이게 또 그냥 단순히 소년 씨가 얘기한 것들이 다 거짓말이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좀 아닌 것 같다. 네. 소년 씨가 지금 얘기하는 게 목포에 지금 뭐 자기 주장으로는 네. 뭐 최소 50건 이상이다라고 지금 또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어차피 뭐 검찰 수사하게 되면 이제 밝혀질 내용이긴 한데 네. 근데 하여튼 뭐 손혜원 의원도 그렇고 소년 씨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은 아니네요. 네. 누나를 손혜원 씨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손혜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남동생은요. 손혜원 의원이 머릿속에는 장사해서 돈 벌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손 의원도 거리를 두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저 행각이 맞다면 그 올케가 피해자다. 그리고 올케의 걱정된다라는 말을 상당히 적지 않게 해왔었거든요. 당시 발언을 좀 들어보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동생 얘기는 제 입으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동생이 써놓은 글에서
이제 이 식구들이 지금 뭐 너무들 지금 놀라고 흥분을 하고 뭔가 정말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리고 그렇게가 제 편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동생이 제정신의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소설을 쓰는 거예요. 거짓말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지금 협박 욕설 문자를 계속 보냈다는 소년 씨와 관련해서요. 이 소니언은 절대 믿지 말라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도 이 동생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에게 이렇게 생중계되듯이 유튜브나 아니면 지상전을 통해서 가족 간의 문제가 나오는 걸 국민들이 좀 불편해할 것 같아요. 장혜찬 평론가님. 사실 두 사람의 주장이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소년 씨가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손혜원 의원이 장사할 생각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손혜원 씨가 주장하는 소년 씨가 뭐 도박 중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본인이 부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가정 내에서 어떤 불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해 충돌 부분을 손혜원 의원이 어겼는지 아닌지 또 이 목포가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 또 크로스포인트 재단이나 여러 이 건축 문화 관련 활동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오남용했는지 아닌지가 그 실체적인 진실일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 검찰이 속도를 좀 내면서 대검의 연구관을 파견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 만큼 수사팀을 확충하는 데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걸쳐 있습니다. 뭐 독립유공자 부친의 지정 의혹부터 해서 본인의 지인을 국립중앙박물관에 일하도록 압력을 넣은 의혹까지 이런 사건의 본질과 관련된 폭로라면 그리고 해명이라면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가정 사이에 남매 사이의 나쁜 문제, 전 부인과의 어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의 나쁜 문제 이런 사적인 문제들을 폭로하는 것이라면 어느 쪽에 폭로든 간에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더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지금 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요. 이 손희연 그리고 올케까지 함께 도와줬던 창성장과 관련해서 서울 남부지검이 오늘 단독으로요. 지금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시민단체가 고발한 데 대해서 검찰이 이제 직권남용 직접 또 자세히 들여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가요? 글쎄 우선은 창성장과 이 조카의 카페 같은 경우를 압수수색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차명재산이 아닐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사람들이 운영에 관여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동안의 경영이나 운영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의 입금이 꾸준히 작용했는지 아니면 정말 증여를 받아서 증여받은 당사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을 했는지 이런 내역을 살펴볼 것 같고요. 증여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생인 소년 씨 같은 경우는 창성장에 대한 증여 자금이 아니라 이 다른 지역의 필지에 대한 증여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증여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불법적인 내용은 없는지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스포인트 재단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백지신탁 국회의원이 되면서 주식을 백지신탁한 부분이 있는데 경영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크로스포인트 재단을 움직여서 필지를 취득한 그러한 의혹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 수 없는 만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검에서 대검 연구관을 이제 수사팀에 확충을 했어요. 그러게요.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수사관을 추가로 확충하는 게 거의 없던 일인 만큼 확실하게 수사 속도를 낸다는 데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압수수색 대상에는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보좌관의 자택 그리고 조카 손소영 씨 카페까지 포함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은 이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수사 진척 속도가 좀 느리다고 하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뭐 정치권에서 바라볼 때도 그렇고 빨리 좀 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잖아요. 손혜원 의원이 과연 몇 채를 갖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이 차명 거래를 한 것이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목포 문화재 거리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손혜원 의원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행사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정치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문화재청까지도 다 확인하고 목포시까지 좀 수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외의 것들 중에서 예를 들면 낮은 7기 박물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압수수색한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이
어느 정도의 땅을 거기에서 샀고 네. 실제로 나전칠기 박물관을 지을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네. 지금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동안에는 내사 단계로 쭉 그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였다면 지난번에 이제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했던 것처럼 네. 이번에는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압수수색해서 네. 마지막으로 수사의 퍼즐을 맞춰 나가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손혜원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남동생의 당시에 자신의 집안에서 했던 일과 관련한 보도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또 누나인 손혜원 의원의 의혹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손혜원 의원에게 고액 후원금을 냈던 친분이 있는 분이 바로 문화훈장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종원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건축가신데 이제 홍대를 아마 같이 네. 다니신 분 같아요. 그리고 친분이 있고 또 이제 그 후원금도 500만 원이면 최고 한도입니다. 네. 최고 한도 후원도 했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서로 인연이 있는 사이인데 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훈장을 수여하는 영역이 기존에 5개 분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2분야를 추가를 하면서 건축 분야를 포함을 시켰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이례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국토교통부 쪽에서도 건축 관련해서 이제 그 훈장 수여하는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꼭 굳이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나서서 네. 이 건축 분야를 따로 이걸 또 예술로 간주를 해서 꼭 수여를 해야 됐느냐 하는 건데. 손혜원 의원이 어쨌든 이 문화체육부 관장하는 의원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 필요성도 계속 또 이 도종환 장관 만나서 또 몇 차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건축 분야가 이제 신설이 되면서 첫 번째 시상자가 또 이분이 딱 이제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우연이 된 것 같지 않다라고 네. 지금 이제 야권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것도 역시 손 의원이 뒤에서 좀 작용한 결과 아니겠느냐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과거에 이제 손 의원이 마포의 발전소 리모델링 공사 그걸 좀 문제 제기하면서 이 민간 전문가단이 추가됐는데 또 그 안에 포함됐던 분이었더라고요. 김성환 평론가님 이제 우연이 계속 겹치면서 주변 분들이 잘 되는 거 나와는 관련 없다라고 하는 건 손 의원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네. 세상이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세상 모든 게 다 의혹으로 보인다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하나 묻고 싶어요. 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앞으로는 예술인이나 문화인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국회의원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은 네.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이 대학 출신들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동안의 낮은 칠기 문제와 관련해서 공예 분야에 또 관심이 많고 또 네. 발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야에서 누군가 수상자가 나오면은 손 의원하고 가깝고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만약에 정치적 후원금을 일부라도 줬다 그러면 당연히 압력을 넣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뭔가 의혹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듯한 보도들이 굉장히 그동안에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뭐 그 연장선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이 보도가 그만큼의 의혹에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저는 중간에 공무원이나 누군가가 내부 네. 고발을 하는 코멘트라도 하나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거 수상 부문을 건축하고 뭐 공예 미술 분야로 나누고 싶지 않았는데 손의원이 압력을 넣고 그리고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손의원 쪽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더라. 그 사람 적극적으로 추천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 더 들어가야 네, 네. 이 퍼즐이 완성되는데 그 사람은 문화예술계 발 넓은 사람인데 다 아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상 탔고 네. 손의원 의원이 뭔가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뭔가 어설프다는 거예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하는 거는요. 국회의원이 의혹 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언론은 좀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걸러내거나 네. 아니면 추가 취재를 통해서 의혹을 좀 더 신빙성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전 하는 게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혜찬 그런데 평론가님은 제가 또 조금 이종 좀 평론가님. 보태고 싶은 얘기는 저하고 좀 관점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 언론의 눈에도 딱 걸린 부분이 이제 아마 후원금일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어떤 특정 의원에게 500만 원 한도 꽉 채워서 후원하는 경우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사실은. 흔한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두 사람의 관계에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손 의원이 또 이 비슷한 그 사례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럼 네. 이거 역시 또 동일한 패턴으로 전개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은 하다. 물론 네.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알겠습니다.